올해 4분기 10월 11월 달 중에 출렁출렁 한다라고 할 때마다 잘 모아놓고 놓으시면은 내년에는 좀 수익이 크게 날 수 있겠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어요. 최선호입니다. 지금 이제 외국인들하고 기관은 좀 반도체와 기타 네. 여러 가지를 담고 있다고 하셨는데 네. 먼저 반도체를 좀 언급해 주셨잖아요. 네. 반도체 상황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일단은 반도체는 제가 최소하고 있어요. 제가 최선호 가장 좋을 것 같다 내년에. 최선호. 저는 최소라고 최선호. 네. 이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그림인데 네. 제가 작년부터 갖고 다니는 그림인데 네. 길게 보면 2020년 3월 이후 짧게 네. 본다 하더라도 올해 연초 이후 흐름들을 본다면 반도체, 전기차, 2차 전지, 신재생에너지, 방산, 인터넷 정도가 좋다. 뭐 인터넷은 올해까지 되게 안 좋았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씩 회복되는 그림이긴 한데요. 이 업종들의 재정, 법안 뭐 다 들어가죠. 구양 정책도 쓰고 왜냐면은 여기에 있는 반도체와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플랫폼 사업들이 향후 기술 전쟁, 기술 패권을 다투는 데 있어서 핵심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건 이은미 팀장 너희 내 피셜이고 라고 할 수 있어서 숫자로 보여드리면은 이익 개선 기여도가 이 반도체가 그냥 압도적이고요. 24년에도 좋지만 25년이 더 좋은 게 화학, IT 가전, 조선, 철강, 소프트웨어 그리고 여기 있는 자동차예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조선, 인터넷 정도가 되겠죠. 네. 그래도 이익 기여도는 이익 규모가 크면 기여도가 높은 것처럼 보이니까 모멘텀도 같이 봤어요. 이익 증가율. 25년 기준으로 이렇게 순서를 다 보여줬는데 조선, 반도체, 화학, IT 가전. 조선, 반도체, 화학, IT 가전. 이익 기여도랑 이익 모멘텀이 딱 맞물리죠. 그래서 조선, 반도체, 2차 전지는 트로이카라고 볼 수 있겠죠. 향후 시장 흐름에 있어서. 근데 이 트로이카 중에 올해 2차 전지 너무 세게 뽑아줬어요. 먼저 너무 달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더 세게 올라갈 수 있을까? 특히 2차 전지 소재를 말씀드린 거예요. 2차 전지 셀 업체 같은 경우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소재는 시장보다 시장이 올라간데 혼자 빠지고 그러진 않겠지만 시장을 좀 따라가는 정도? 라고 보고 있고 조선도 조금은 긍정적인 그림들을 그려주고 있지만 올해 같은 급등세는 조금 약하지 않을까? 그럼 뭐가 남았을까요? 반도체가 남았죠. 네. 반도체가 남아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반도체는 엔비디아가 먼저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렇고. 엄청나네요. 근데 저는 이건 너무 막연한 생각이긴 한데 그리고 아직까지 어느 누구도 말을 해주진 않는데 2016년 17년에도 엔비디아가 보여준 것보다 하이닉스는 더 세게 보여줬고요. 이때도 엔비디아가 보여준 것보다 하이닉스가 더 세게 보여줬고 이번에도 엔비디아가 보여준 거 그렇습니다. 좀 기대를 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전 2016년, 17년과 비슷할 것 같아요. 그 삼성전자는 좀 어떤가요? 저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1등 기업을 더 사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2등은 지금 많이 올라와 있고 기대감을 좀 선반영하고 있어서 지금 당장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기 좀 어려운데 1등 기업은 지금 전 고점 수준까지는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정도. 연말로 가면은 앞자리가 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하고 내년 가면은 2021년에 좀 많이 고점에서 사신 분들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6년, 17년을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2016년, 17년에도 2등 기업이 적자 간다 아니다 흑자야 아니야 적자야 그러면서 감산을 했어요. 1등 기업만 안 하고 전 세계에 있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다 감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감산을 하면서 이게 완만하게 회복을 되다가 이제 2017년에는 서버, 데이터 센터 그리고 채굴 수요가 폭발하면서 날아가 버렸거든요. 지금은 1등 기업까지 감산을 했죠. 그냥 턴어라운드 나올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내년 2024년에 얼만큼 수요가 들어올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말을 못 해주고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해외 기관에서도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내년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얼마요? 하면은 그건 아직 저희도 그렇고 그러니까 좋아지는 그림들이 하나둘씩 퍼즐이 맞춰지는데 그게 얼마나 구체적으로 나올지에 대해서는 조금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말씀 하나 드리면은 2016년 하반기 말에도 똑같았습니다. 그렇구나. 왜냐면 제가 2016년 말에 10월 11월 달에 2017년 전망을 하면서 반도체를 탑픽으로 제시했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경민아 그 정도는 아니야. 턴어라운드지.
탑픽으로 시장을 끌어가는 힘이 있을까? 그 정도는 잘 모르겠어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래도 그냥 쓰긴 했는데 그때 2016년 하반기 말 들어가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수요가 들어오네? 턴어라운드야. 아니야. 상승이야. 사이클이 올라가고 있어. 막 그랬어요. 그래서 2017년 들어가서 이제 우와 빅 사이클이야. 네. 그래서 2017년 말 2018년 슈퍼 사이클이라라고 하다 그때가 고점이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많은 분들이 야 실적이 반토막도 안 되는데 왜 주가는 더 올라가냐. 네. 자 2016년 요때 2017년 실적 이 정도 올라갈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 네.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야, 그러고 지금도 잘 모르죠. 네. 수요가 얼마나 들어올지 가격이 얼마나 올라갈지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좀 더 빠르게 올라오고 수요가 또 붙어주게 된다면 이 실적이 여기까지 갈지 여기까지 갈지는 모르는 겁니다. 야, 진짜 그런 그림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2016년 주가 흐름이 올해 같고요. 네. 2017년 주가 흐름이 내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는 삼성전자도 있고 이번 1등도 네, 있고 네. 그리고 뭐 또 HBM 소식도, 네, 소식도 있고. 수요 폭발한다 그러고 HBM은 예상하지 못했던 수요예요. 더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가격도 비싸고. 네, 주가를 한번 보시면은 뭐 2015년 하반기부터 보시면은 자 올라왔다 눌렸다 올라왔다 쉬었다 올라왔다 박스권 예. 올라왔다 쉬었다 올라왔다 박스권 올라왔다 박스권 최근 들어서 계속 박스권이죠. 네. 그러다가 2016년 말부터 수요가 확인되면서 이게 쫙 날아가서 와. 작년 고점 기준으로 보면 거의 한 90% 올랐거든요. 진짜 엄청나게 올랐네요. 그런 그림들이 내년에 보여주지 않을까. 근데 아직까지 확정적인 건 없습니다. 저도 스토리를 짜고 근데 이 스토리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 말부터 말씀드렸어요. 저희 전체 회의할 때도 되게 재밌는 일화가 있었는데 제가 이 그림을 작년 2022년 말에 2023년을 전망하면서 말씀드렸거든요. 23년은 2016년과 같을 것 같고 24년이 2017년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그러면은 반도체 에너리스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반도체 에너리스는 좀 다르게 생각할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용미 팀장이랑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밥 먹으러 갔거든요. 근데 네. 그 친구도 지금 주식 애널리스트 한지 업력은 오래 안 됐는데 필드에 있었던 친구예요. 네.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어떻게 이걸 생각했냐고 자기 요 그림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요거는 한번 머릿속에 두시고 실적이 안 돼서 안 돼가 아니라 실적이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까? 애널리스트들이 실적 시즌 지나면서 내년 실적, 분기 실적을 얼마나 상향 조정하나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체크하신다면 더 들고 가도 되겠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는 올해 4분기 10월 11월 달 중에 출렁출렁한다라고 할 때마다 잘 모아놓으시면은 내년에는 좀 수익이 크게 날 수 있겠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어요. 아, 반도체가 최선호시군요. 네. 그래서 최선호입니다. 그래서 아까 또 앞서서 또 조선주나 뭐 통신주, 화학, 2차전지 이런 거 네네네. 말씀해 주셨는데 뭐 한 개 정도만 더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보면은 중국 소비주를 한번 말씀드릴까 해요. 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아까 반도체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내년까지 열어놓고 크게 보자라는 그림이고 지금 조금 고민하는 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이죠. 네. 올해 11월 달까지는 오르락 내리락 할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자 그럼 여기서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좀 길게 보시는 분들 짧게 매매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밀릴 때마다 2600이 깨질 때마다 좀 사시고 2600 깨졌는데 2550까지 가네? 그럼 더 사고 좀 내비려두고 근데 저기 고점에서 좀 많이 수익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그냥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짧게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요런 순환매 대응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로는 주도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반도체 못해, 자동차 못해, 주가 별로 안 좋아라고 하는데 연초이익 수익률 보면 코스피보다 다 아웃퍼폼하고 있어요. 네. 주도주의 힘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소외주 뭐가 많죠? 내수주하고 중소비주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가지고 한번 트레이딩을 한번 해보자라는 아이디어를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네. 뭐냐면 자 주도주 중에서 저평가받고 있는 뭐 화학, IT 가전, 기계, 자동차, 인터넷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반도체 최근 좀 올라와서 그렇고요. 요 업종들하고 소외 업종들 중에서 보면은 자 지금 주도 업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업종들 IT 이런 업종들 중에서 실적이 확실히 또 반도체. 와,
12개월 선행 EPS가 거의 수직 상승하거든요. 길기가 다르네요. 그리고 자동차도 완만하게 올라가고 기계도 쭉 올라가죠.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 반도체 기계예요. 네. 그리고 8월 한 달을 보면 외국인이 사고 있어요. 최근 들어 좀 일부 차익 실현을 하고 있지만 삽니다. 그런데 그나마 올라오는 화학, IT가 최근 좀 꺾였고 디스플레이는 쫙 내려가고 외국인이 아직 안 사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코스피가 2,550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얘네 셋을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코스피가 이때처럼 2,600 근접했다가 좀 밀리고 그럴 때 2,650에 근접할수록 그때는 뭘 봐야 되냐? 그때 봐야 될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소외주죠. 시장은 더 올라가기 부담스러운데 그러면은 싼 게 뭐지라고 봤을 때 연초유도 싸고 지금도 싸다고 평가받는 업종들을 보면은 요 업종들이에요. 네. 근데 실적이 올라온 게 호텔 레저, 소매유통, 제약바이오, 필수소비재, 통신인데 통신은 최근 날아가고 있어요. 외국인이 엄청 사고 있어요. 배당 때문에. 네. 그런 상황에서 실적이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 필수소비재, 건강관리, 소매유통, 호텔 레저, 화장품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죠, 아직까지. 왜? 아까 보여드렸던 반도체, 기계, 자동차의 매수가 집중되면서 다른 업종들은 아직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가 2,600을 넘고 2,650에 근접할 때는 얘네들 실적이 올라가는 필수소비재, 제약바이오, 소매유통, 호텔 레저 중에 수급이 도는 업종들이 뭘까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텔 레저 좋아 보이네요. 네. 호텔 레저가 진짜 실적만 놓고 보면 호텔 레저가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9월 말 10월 초가 되면 이제 국경절에 대한 모멘텀들이 어느 정도 확인될 것이고, 그리고 11월 달에는 이제 또 광군제가 있고, 그리고 최근 뭐 여행도 풀리긴 했는데 한국 정부에서 여행을 홍보하기 위해서 중국도 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저희 회사가 을지로 명동인데 중국말이 좀 많이 들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면 화장품 의류보다는 호텔, 레저, 그러니까 카지노, 그리고 소매유통 쪽에서는 면세점 관련된 종목들을 사시면은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정리드리면은 코스피가 지금 같이 2,550 요 밑으로 내려올 때는 반도체, 자동차, 기계 좀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대형주들, 기존 주도주들. 자, 이렇게 반등을 해서 2,650, 2,650에 근접할 때는 아까 보여드렸던 호텔 레저, 소매유통, 그리고 필수소비재 뭐 이런 업종들. 걔네들은 지수가 좀 밀린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 플러스 좀 내수주로서 안정성을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걔네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매매하다 보면은 좀 시장보다는 조금 좋은 수익률을 거두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또 질문하신 게 최근 금융주랑 통신주를 엄청 사잖니? 그럼 배당주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계절성을 감안했을 때는요. 이제 10월 들어가면 배당주는 조금 한번 물러서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2010년 이후 코스피 고배당 50, 배당 성장 50, 코스피 200 배당 지수를 가지고 코스피 대해 상대 수익률을 구한 거예요. 이게 위에 있다는 것은 이 배당 관련된 지수들이 코스피보다 수익률이 좋았던 거고, 밑에 있다는 것은 수익률이 나빴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찬바람이 불면 배당주를 보자라고 하는데 찬바람이 불면 팔아야 돼요. 7, 8, 9월 달이 특히 9월 달이 가장 좋아요. 미리 사야 되는군요. 네. 그러다가 이제 10월 달 되면 이제 좀 삐그덕삐그덕 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11월 달에 전반적으로 빠지고 12월 달에 좀 많이 빠지고 그 다음 해 1월까지도 좀 부진해요. 그래서 배당주로 시세 차익을 노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지금 따라가는 건 좀 무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배당을 받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지금 사시기보다는 10월, 11월 지나면서 사시는 게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배당 수익률을 조금이라도 높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앞서서 섹터 중에 기계로 분류되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그 기계가 조선인가요? 아니요. 조선은 따로 있어요. 조선은 따로 있는데 기계 업종에는 뭐가 있냐면은 인프라 투자하는 것들 그리고 일부 한때 2차전지가 날아갈 때 관련주로 묶여서 막 날아가는 잡들도 있고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일부는 뭐 신재생 에너지도 조금 있고 그렇긴 한데 최근 많이 뛴 거는 인프라 투자 관련된 종목들 그런 것들이 막 움직였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인프라 투자 관련된 것들이 자 미국은 지금 공장을 많이 짓잖아요.
누가 짓냐. 네. 그렇죠. 중국도 어. 경기 부양을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일단 부동산 경기가 워낙 장기적으로 침체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살아나는 구간에 들어가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수요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지금은 현재로서는 미국 쪽 인프라 모멘텀 이런 것들이 좀 세게 반영되면서 기기주들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